나이 들수록 품위 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품위를 지키려 애쓰는데 어느 순간 추잡해 보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쌓아온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벌써 알아챘습니다. 저 어르신 요즘 왜 저러시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진짜 어른다운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외모나 말투에 무관심한 순간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 나이에 뭘 꾸며? 이 말 한마디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신호입니다. 외모나 말투에 무관심해지는 것, 단순히 꾸미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제 안 봐도 돼, 누가 날 신경 쓰겠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 순간부터 옷차림은 아무렇게나 되고 말투는 거칠어집니다. 머리도 대충, 옷도 대충, 말도 대충. 이게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 예전 같지 않네, 요즘 왜 저러시지? 이런 말이 뒤에서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의 자존감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가 초라해 보입니다.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정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 정돈된 머리, 부드러운 말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는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을 주는 겁니다. 69세 김영희 씨,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김 씨도 점점 자기 관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잠옷 차림 그대로, 머리도 안 빗고 화장은 당연히 안 했습니다.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뭐.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며칠씩 면도를 안 하고 추리닝만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중보다는 무관심, 애정보다는 습관.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프세요? 김 씨는 그제야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옷, 생기 없는 얼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날부터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화장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권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좀 단정하게 지내요. 남편도 천천히 변했습니다.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예전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외출도 자주 하게 됐고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자존심을 되찾아줬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군자는 외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외모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김영애 씨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나를 가꾸는 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단정하게, 더 정중하게.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두 번째, 돈과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품격은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집은 재산이 얼마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젊을 땐 성공의 증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불안의 신호로 읽힙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불안에서 나옵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자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자랑이 더 초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성공 이야기를 하면 대단한 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과거 성공담만 늘어놓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뭐 하시는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돈 자랑, 인맥 자랑을 계속 들으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자랑만 듣는다. 모임에서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덜 받게 됩니다. 본인은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여유는 과시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옵니다. 성공했다면 그냥 조용히 누리면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오히려 겸손할수록 더 존경받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을 줍니다. 하지만 품격은 평생의 신뢰를 만듭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67세 박철수 씨는 사업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자부심이 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그때 땅을 샀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내가 아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말이야. 처음엔 친구들도 와 대단하네 하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임에 초대받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박 씨는 이상했습니다. 왜 다들 안 만나려고 하지?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할게. 자네 요즘 만나면 자랑만 해. 좀 부담스러워.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자랑한 적 없는데?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대화 중 절반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먼저 질문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건강은 어때? 자기 이야기는 물어볼 때만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에 한잔할까?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박철수 씨가 배운 건 간단했습니다.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품격 있다는 것.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삶을 즐깁니다. 박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자랑을 멈추니까 오히려 더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고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가 품격입니다. 세 번째,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내가 다 겪어봤는데 말이야. 이 말 정말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조언이 간섭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 든 사람은 내가 더 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봤으니까 내가 맞아.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간섭도 심해집니다. 자녀의 결혼, 친구의 선택, 후배의 결정. 모든 것에 내 생각엔 마리아로 시작하는 조언을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녀는 연락을 끊습니다. 친구는 거리를 둡니다. 후배는 피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또 잔소리 듣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관계는 끝입니다. 더 슬픈 건 본인은 나는 좋은 말 해주는 건데 왜 안 들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지혜는 아는 것을 참는 데 있습니다. 말하고 싶다, 조언하고 싶다. 이 욕구를 참는 겁니다.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들어볼래? 조언이 필요하면 말해. 상대가 원할 때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72세 이만수 씨는 사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았고 동생들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생들의 모든 일에 참견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집을 사려고 하면 그 동네는 안 돼. 여기로 사했습니다. 셋째 동생 자녀의 대학 선택에도 그 학과는 취업 안 돼 했습니다. 처음엔 동생들도 형님이 걱정되시나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모든 결정에 형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셋째 동생이 폭발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좀 해요. 우리도 어른이에요.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동생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는 외로웠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언이 아니라 간섭을 했구나. 그 다음 명절에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어. 앞으론 너희가 물어볼 때만 말할게. 동생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는 동생들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왜 동생들이 다시 가까워졌을까요? 형이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철학자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사랑하되 구속하지 말라.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만수 씨가 배운 것도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놔주는 것이라는 것.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조절 못하는 순간 인품이 드러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냅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늦으면 짜증을 냅니다. 버스가 조금 늦게 오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가족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모습 주변에서 자주 보시나요?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호르몬 변화, 건강 문제, 누적된 스트레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떠납니다. 가족은 대화를 피합니다. 친구는 연락을 줄입니다. 저 사람 요즘 왜 저러지? 건드리면 화낼까봐 무서워. 이런 말이 뒤에서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화를 낸 본인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화냈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고 상처는 남았습니다.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감정 통제력이 곧 인품입니다. 화날 일이 있어도 한 박자 쉬는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화낼 일인가? 어른의 분노는 말보다 무겁습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존경을 만듭니다. 저 어르신 정말 인품이 좋으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무기력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밥을 조금 늦게 차려도 짜증을 냈습니다. 손자가 시끄럽게 놀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다가도 의견이 다르면 화를 냈습니다. 가족들은 최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자녀들은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최 씨는 외로웠습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지?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화를 자주 내요. 무서워요. 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냥 말한 것뿐인데 가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는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심호흡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없나?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족을 되찾아줬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화를 내는 것은 남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화는 상대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최동수 씨가 깨달은 것도 이겁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차분하게, 더 부드럽게.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5번째, 젊은 척 허세 부리는 순간 여유가 사라집니다. 나도 아직 안 늙었어. 이 말 자주 하시나요? 나이 들수록 젊음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젊어 보이고 싶고 젊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억지로 젊은 척할 때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늙었다는 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냅니다. 최신 트렌드를 억지로 따라갑니다. 젊은 옷을 입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저 어르신 왜 저러시지? 억지로 젊은 척 하시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진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억지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나이에 맞게 당당한 게 훨씬 멋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65세다. 나는 70세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품위, 나이에 맞는 여유. 그게 진짜 젊음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어른을 존경합니다. 저 어르신 정말 멋있으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억지로 젊은 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자신감, 자연스러운 품격. 그게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65세 정미숙 씨는 평생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불안해졌습니다. 나도 이제 늙는구나. 정씨는 젊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샀습니다. 최신 유행어를 억지로 사용했습니다. SNS에 젊은 사람들처럼 사진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우와 젊어 보이세요 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사시면 안 될까요? 정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예뻐요. 억지로 젊은 척 안 하셔도 돼요.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안해서 억지로 젊은 척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정 씨는 달라졌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투로 돌아갔습니다. SNS에는 억지 꾸밈 없이 일상을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반응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으세요. 자연스러운 게 최고예요. 정 씨 자신도 편해졌습니다. 65년입니다. 정미숙 씨가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숨기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정 씨가 배운 것도 이겁니다. 억지 젊음보다 자연스러운 나이가 훨씬 아름답다는 것. 나이에 맞는 품위가 진짜 멋이라는 것.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하게, 더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젊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외모와 말투에 무관심할 때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돈과 인맥을 자랑하는 순간 품격은 사라집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감정을 조절 못하는 순간 인품이 드러납니다. 젊은 척 컷에 부리는 순간 여유가 사라집니다. 이 5가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이를 인정하고 나이에 맞게 품위 있게 사는 것.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편해집니다.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이런 행동으로 관계가 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행동을 바꿔서 관계가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품위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